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함께 특별 입국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총 123개국에서 약 14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6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늘 0시부터 유럽에서 오는 모든 항공 노선의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시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이어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장기간 유행할 것이 예측되면서 각국에서 방호복, 방역용 마스크, 고글 등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방역 물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여 상시 구매, 비축하는 등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방역 물품이 의료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1만 명이 발생되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3월 중 방호복 180만 개, 방역용 마스크 200만 개 등을 추가 확보하고 이후에도 비축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물품 시장 구조는 국내외 수급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으로 비축 물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 어린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등은 자제하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시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감염을 차단하는 이런 노력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도 계속 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도 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당한 그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이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방역 당국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또 지자체나 의료기관, 의료인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 확산의 차단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 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방역 당국도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방침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특히 국내의 산발적 감염이 어느 만큼 진행되는지에 대한 추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확산 또 그리고 검역 조치를 추가로 확대하고 난 이후에도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통한 감염 추가 유입 사례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아울러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상황 하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중증 질환자들,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또 집중적인 의료 역량의 집중을 통해서 사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우선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압을 통한 음압 시설이 갖추어진 중환자실이라든지 또 음압 병상을 갖추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전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병상 중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에 입원을 했거나 기존의 다른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서 이러한 음압 병상이나 주로 음압 병상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데요. 중증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분들 중에 1, 2주간의 치료를 통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저희가 병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을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등의 이러한 회복기의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중증 상태에는 벗어나서 중등도나 아니면 경증 상태의 환자로 되어 있는 환자들이 후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곳으로 이 환자들을 이송함으로써 오히려 중증의 환자들이 다른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계실 수도 있는 이러한 환자들의 입원 역량, 기회를 보장하는 이러한 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침을 지난주에 배포를 하였고 각 시도별로 이런 회복기 병상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지침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환자로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으로의 전원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현장에서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의료진들의 설득과 이해를 좀 따르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이나 특히 현장에서의 의료진들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의료진의 이 권고나 지시를 좀 따라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검사하고 있는 장비는 유전체를 증폭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타나는 유전적인 어떤 특정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체 채취한 부분에 대한 유전체 증폭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공인 받아서 쓰고 있는 4가지인가 5가지의 장비는 모두 이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정 유튜브를 통해서 제기됐었던 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유전체 증폭에 따른 검사 장비가 아니라 핵산을 통한 반응을 통해서 이 검진을 하는 이런 방식의 장비로서 이 장비는 현재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코로나19의 확진을 위한 검사 장비로 전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제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이었고 역시 마찬가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